자, 오늘 이제 22년도에 공투물건, 첫째 번째 공투물건을 제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자,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1시서부터 1시까지 강의가 있고 오후 3시서부터 5시까지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하루에 2번을 하고 있는데 바쁘신 분들은 오전에 오셔도 되고 오후에 오셔도 됩니다. 오전에 오거나 오후에 못 오시는 분은 동영상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어디서도 들으셔도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부산에서는 매월 셋째 수요일인데 다음 달서부터는 목요일날 합니다. 목요일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토요일날 강의를 하고 부산에서 목요일날 하니까 부산이 조금 더 빠른 겁니다. 자, 오늘의 물건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오신 분의 부동산이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이 절대 잊어먹지 말으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부동산이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팔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기 전에 내가 이것을 내가 샀을 때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팔 수 있는가를 판단해보고 누구한테 어떻게 팔 수 있다고 판단이 섰을 때 사야지 되는 겁니다. 이 투자는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사용하고 싶어서 사는 거는 나하고 얼마나 맞는가를 보면 되지만은 나는 내가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팔으려고 사는 것은 살 사람이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고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집에 가봤더니 땅에 위에 폐가가 있죠. 폐가가 있으면 그게 집이야 쓰레기야? 쓰레기죠. 그런데 그 폐가가 있어도 폐가를 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쓰레기로도 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것보다 큰 게 더 안 중요해요. 사고 싶은 거 가격만 높게 쓰면 얼마든지 사는 것이 경매에서 못 살 게 어디 있어요. 다 살 수 있어요. 뭐만 하면은 질르면. 그 질르면. 근데 질러서 사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안 질르는 거고 못 질르는 거예요. 그래도 질르더라도 살 사람이 있으면 질러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팔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안성시 고산면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자, 여기 제가 잠시 설명을 할게요. 특수경매는 내가 낙찰을 받으면은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서 팔아야 되는 게 특수물건이에요. 제가 이 특수물건 중에서 지분을 상당히 많이 고릅니다. 사실 제가 지분 고르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첫 번째 제가 한 6, 7년 전서부터 이 지분을 고르기 시작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이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지분으로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권리 분석을 가만히 해보면 지분권자인데 그 건물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6분의 1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내가 6분의 1을 지분을 낙찰을 받아갖고
그 6분의 1에 혼자서 주인 노릇 하는 걸 내가 뺏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뺏겨야 그대로 지켜요. 지키려면은 내 거를 사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6분의 1을 가지고 주인 노릇 하는 걸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내 6분의 1을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사람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 사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제일 먼저 지분은 나왔을 때 제가 판단하는 게 뭐냐면 이 지분권인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 지분이 필요하겠는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력이 얼만큼 있는가? 그거를 보고 안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왔죠. 감정 가격이 1억 8,400입니다. 제가 신권으로 지르는 거예요. 신권으로 지르면 돈이 남아 안 남아? 남아요. 안 사면 남아. 자,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땅만 나왔어요. 땅만.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이렇게 도로가 옆에 있죠.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물 진 적이 있죠. 그런데 지적조상 도로가 없습니다.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난 적이 있죠.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조상 도로는 없죠. 건축법상 도로는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농림지역이죠. 농업보호구역이죠. 농림지역에 농업보호구역에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건물이 지어져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농업인으로서 건물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고3 저수지 있는데 바로 옆입니다. 건물이 잘 지었어? 잘못 지었어?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이, 건물은 주인이고 토지는 2분의 1이에요. 마당도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여기 앞에 차고까지 만들어놨죠. 그런데 땅은 뭐야? 2분의 1 지분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낙찰 받으면은 이 건물 주인이 이 땅을, 우리 땅 2분의 1 지분을 사야 돼, 안 사야 돼?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팔 수 있어, 못 팔아? 팔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건물주가 왜 저기 경매를 안 받아요? 그걸 왜 안 받는 걸 나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냥 받아갖고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그걸 왜 안 받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보십시오. 여기 배복임명과 한정수죠. 여기 얼핏 보면 이게 부부 아니에요? 부부지간이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 낙찰 받는 것이 아니라 강제경매로 2,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걸 낙찰 받아야 돼. 2,500만 원을 갚아서 취하를 시켜야 돼. 취하시켜야죠. 그럼 취하를 시키려면 우리가 낙찰 받으면 우리한테 와서 취하동의서 받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4,500 내놓으라 그러고 잔금 안 내고 낙찰 받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해서 내가 먼저 벌어 1,000만 원, 1,100만 원 벌었더니 이런 거 아닙니까? 잔금 안 내고. 그러니까 잔금 안 내도 되니까 신권으로 들어가도 잔금 안 낼 거니까 신권으로 들어가든지 2억에 들어가든지 2억 5천에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잔금 안 낼 거니까. 사실 우리 박 사장님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박 사장님이 들어가면 이거를 얼마에 들어가라면 2억 한 3천에 들어가라고 그러죠. 원해요. 들어가려고 지금 보냈어요. 2억 3천, 이게 2억 3천에 들어가라 이게. 왜냐면 이게 월요일 건이라 가지고 직원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양성 매도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우리가 이거 반만 우리가 가져오면은 그냥 300, 500 먹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져오면은 이 고3 저수지 앞에 이거 있으면은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질러서 그냥 갖고 오는 게 맞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300, 500 나 안 먹어. 그런 거 안 먹어. 한 사람이 그냥 질러서 갖고 오는 거. 박사장님, 이런 소나무 얼마가요? 한 5만 원 가나? 제로스파머요? 응. 저 10만 원 가나? 저희들은 매입을 안 합니다. 매입을 안 하는 소나무네. 네. 음.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토지만 매각이고 건축물은 매각주의입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로 돼 있고 근저당이 400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전입인이 김창숙의 3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차인은 아닌 걸로 봅니다. 폐가 같은 건물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 전입 다시만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봤더니 거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물을 분할 경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도 안성시 죽산면에 여기에 보면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대내변 옆에 있는 땅이거든요. 저는 요 집인데 이 집 하나만 옛날 집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땅 낙찰 받고 건물을 없애버려 가지고 여기다가 새롭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만 마련해 놓으면 아주 좋은 것이에요. 투자할 만한 땅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안성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렇게 작은 땅일수록 전체 금액이 작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땅이에요. 저는 이게 대변 옆에 있고 전부 다 상가가 들어서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종 1번 주거 지역에. 저는 없는 자인데 이쪽에서 봤더니 이렇게 살림하는 것이 있는 걸 보니까 아 이거는 거주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임차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이것도 투자를 해봤을 때 좋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 자,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토지 건물 11분의 2 지분 매각인데 강제 경매로 1억으로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1900에서 1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누가 있냐면 이정자라는 분이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자, 보게끔 되면 등기부등본을 보게끔 되면은 박주영이하고 이정자가 있죠. 엄마죠. 엄마가 거기서 그대로 살아야지 돼요. 아들 집으로 옮겨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억이죠. 그러니까 1억을 갚아야 돼. 낙찰자한테다가 어떻게 한다? 사야 돼. 그래서 이 엄마는 여기서 그대로 거주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하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대로 어떻게 한다?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엄마가 사야지 되는데 혹시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산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여기 보면은 그러면 내가 엄마 거를 내가 사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거를 내가 사서 제3자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엄마 거를 샀을 때 제3자한테 팔리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면 여기 보면
앞에 텃밭까지 아주 넓죠? 넓죠, 이렇게. 안 보여요, 여기? 네. 보이죠? 계획관리 지역이죠? 그렇죠? 여기 집이 이렇게 깨끗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집이 도로가 있죠? 요 텃밭도 우리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안 사면 더 좋은 거예요.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1분의 9분의 1을 우리가 샀죠. 근데 박정자가 지금 엄마가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네가 내 지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떤다? 지료를 내라. 하면 지료가 발생하면 그 지료를 발생한 것 갖고 엄마의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분권을 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시켜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이 최악의 경우고 살고 있는 엄마가 다시 사는 확률이 90%예요. 근데 만 혹시라도 안 됐다고 했으면 그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땅도 있고 집 상태가 좋기 때문에 집을 내가까지 다 가져온다고 했을 때도 제3자한테 파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물건입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에 가보셨습니까? 주문진에를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상당히 많이 다녔는데 한 3년 전에 한번 갔다가 요새는 잘 안 가는데 주문진 그 중앙시장 앞에가 완전히 관광지가 돼가지고 그 앞에 주차장이 2배를 늘었는데도 차댈 데가 없었구만. 그 다음에 너무 관광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좀 고담스럽던 제가 좀 가지를 않는데 보면은 여기가 건축물 관리자는 없거든요. 없는데 여기 보면 중앙시장에 있는 뒷골목에서 골목에서 우측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준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 아니고 준주거지역입니다. 요런 집이 있는 거고 위치가 줌진 항앞 있죠. 중앙시장 있는 요 뒤에 있는 큰 도로 바로 뒤에 있는 땅이고 여기 보시면 얼마나 상업화가 됐냐면은 이 골목에 요 골목에 요 뒤에 있는 여기 점포의 오른쪽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상업화가 많이 됐는지 앞에 있는 대로변뿐만 아니라 대로변에 들어가는 골목집까지 음식점을 하고 있는 엄청나게 모이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분이를 낙찰을 받아도 좋고 상대편이 우리 거를 받아가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교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정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토지개발 완을 강의를 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맹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를 강의하는데 매주 금요일 날 한다고 했었는데 금요일 날 우리 수강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불금 날 꼭 놀러 가려고 막 해놓으면 꼭 강의를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날짜를 좀 바꿔달라고 해서 2월 달서부터는 월요일 날로 바꿉니다. 월요일로 바꿔서 지금 강의를 하게끔 됐는데 지금 2시간씩 해서 4번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자세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늘어서 3시 반서부터 6시까지 정규 과정을 할 거예요. 이 보면 봤는데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교재를 포함한 겁니다.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강의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왜 필요해? 기업체가 고민이 많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땅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가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인허가가 돈을 만드는 겁니다. 개발한다고 하면 내가 공사를 하는 것이 개발로 생각하는데
개발하는 건 공사를 하는 것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개발이에요. 인허가를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도로부터 만드는 겁니다. 도로를 만들 줄 모르면 인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강의를 지금 이게 2월 달서부터 매주 월요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문의는 요로 010-4444-206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제가 지금 권하는 건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중간이 대전이죠. 근데 대전도 중간이지만 세종시를 중심으로 봤을 때에 세종시 이 북으로는 장타를 해도 올라가는 땅이 많아요. 장기간으로 해봐도. 근데 세종시 이 남부로 투자할 때는 장기적인 걸로 보고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단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종시 이 남부로는 바닷가라든지 섬이라든지 이런 것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중간에 있는 땅이나 집은 단타를 말해서 바로 투자하고 바로 6개월 이내에 빠져나오는 거는 투자를 하지만은 3년, 4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다섯 번째에 창녕군 이거는 장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단타를 보고 빠져나오자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강제 경매로 70억을 신청을 했더라고. 나도 지금 강제 경매를 한 70억 경매 당해봤으면 좋겠어. 보통 사람이면 이게 70억을 내놓으라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건축물 관리장은 없고 건물 등기부등본은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채무자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여기 집이 있던 거를 건물을 허물고 다시 뭐 건축물 관리장을 허물고 멸시를 하고 집을 새로 지었다 했는데 그때 건축물 관리장을 멸시를 하면은 등기부등본도 멸시해야 되는데 등기부등본 멸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고 하고 건물은 새로 지었는데 중독을 받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70억을 강제경매로 청구받았다는 얘기는 상당히 경제적인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도 10만 원이 없는 사람과 1억이 없는 사람이 같이 없는 거야. 둘 다 똑같이 없지만은 10만 원이 없어야 되는 게 1억이 없어야 돼. 10만 원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1억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 고민하는 거야. 얼마나 했다고? 70억. 제가 이거 4,700 신권으로 제가 하자 그랬거든요. 제가 보면은 이 70억은 이 사람이 고향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70억 정도의 빚을 졌다면 이거는 다시 자기가 땅을 다시 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집 상태가 새로 잘 지었죠. 암나무도 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땅을 낙찰을 받고 건물주를 찾아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지려내놔라 해서 건물을 협상을 해서 건물 우리 걸로 받으면은 제3자한테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면 건물 주인이 봤을 때는 땅을 다시 사가지고 갈 테니까 다시 야 땅을 줘라 이렇게 확률도 높다고 저는 봅니다. 현황은 없는 건물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살아있더라고 건축물 관리장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해양력이 있는 임차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면 지은주라는 사람이 보게끔 되면 뭐
대항력이 있는 걸로 전입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제가 보면 세입자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집이 있고 여기에 마당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집을 지어서 만들어 놓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보면은 포구 있는 데죠. 여기 포구 있는 데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이게 포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야. 섬이야. 네? 뭐하러?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데 이것이 우리가 경제력이 약할 때는 섬에 있는 땅 가격이 상당히 나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섬에 있는 이 포구 이런 곳의 땅값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뭐 엄청나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땅 중에서 보게끔 되면 이러한 집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수강생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섬만 있으면 사는데, 이 섬만 있는 거를 팔아주는 공인중개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얘기만 하면 가갖고 드론으로 사진 딱 찍어갖고 서울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들한테 팔더라고. 내놓으면은 얼마, 너 얼마 갖고 얼마 해라 그래갖고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섬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끔 해갖고, 그 사람들은 뭐 5천에 샀든지 3천에 샀든지 상관하지 않고 1억이야. 거래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난 이건 우리 공투에서 사갖고 이게 별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평택시 팽성읍 토지 3필지 중에 한 필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입니다. 3필지 중에 한 필지는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은 47 중에서 39죠.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얼마 정도만 넘는 건데, 보면 나머지는 대지, 답, 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보면 일부 주택은 맞고 일부 주택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팽성이 어딘지 아시죠? 미군 부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렇게 대례변 옆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요 땅을 내가 이렇게 요 땅에 뭔가를 봤더니 요거는 국어더라고요. 국어인데 국어를 침범해서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국어를 침범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어를 취득 시효를 주장을 해서 이 국어까지 다 가꿀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앞에까지. 그렇게 해서 이 사거리 코너에 있는 땅을 전부 다 가져온다 그러면 평택 땅은 항상 올라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옛날 집이 있는 그런 곳이고, 요 앞에가 여기에 뭐야? 여기에 있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 집은 국어 위에 있습니다. 국어 위에. 국어까지 우리가 국유지 점유를 해서 집이 지어져 있는 거를 기하를 해서 우리는 취득시효를 주장을 해서 국어까지 우리 걸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팔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요? 자, 8번째 물건입니다. 이거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이거 우리 제가 설명은 하게끔 하는데 박사장님이 이걸 좀 들어가 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가서 질러서 낙찰을 받아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이 3개가 나왔거든요. 3개가 나왔는데 3개를 다 똑같이 여기 보면 얼마냐면
이미 경매로서 5,1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경매로 나옵니다.